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교류 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고조파 발생 방지의 의미는 뭐냐면 파형 개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파형이 찌그러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형이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조파 발생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파형을 개선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형을 개선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파형을 개선하는데 전기자건선을 전절권으로 갚지 않고요.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포권 또는 단절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형 개선, 분포권, 단절권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전격전압 1차가 6600V, 2차가 220V의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한 승합기가 있다.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단상변압기죠? 상이 하나밖에 없는 변압기, 단상변압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승합기래요. 승합기. 1차에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은 높은 전압이 나오는, 전압을 상승시켜서 변성시키는, 이걸 승합기라고 해요. 승합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차의 전압은 6600V 여기 걸리는 전압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전압은 요 단상변압기에 6600 걸리고 나머지 전압이 220V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출력되는 이 단자에 2차에 승합된 전압은 6600에다가 220을 더한 6820V가 되겠죠. 이럴 때는. 그런데 문제에서는 1차에 6600V가 아닌 6300V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서의 승합된 전압은 몇 볼트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우선 우리 변압비, 권수비, 변압비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죠? 권수비를 구하는 방법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1차 전격전압 6600V, 2차 220V를 적용하면 이때 권수비는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 자, 그럼 여기서 우리 1차에 인가한 전압 6300V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2차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승합된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건수비가 3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건수비를 이용해서 2차 전압을 구할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2차 전압,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2차 전압은 건수비분의 1차 전압이다 해서 1차 전압 6300V 인가했을 때 건수비는 30 적용하면 이때 2차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1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합된 전압은 얘랑 더하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압을 더하면 승합된 전압은 6510V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상변압기를 이용한 승합기, 단권변압기를 이용한 승합기, 이런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권변압기, 단상변압기의 1차는 여기 부분의 전압, 2차는 나머지 부분의 전압이라는 거 요 알아두시고요. 승합된 전압은 두 개의 전압, 1차와 2차 전압을 더해서 승합된 전압을 이야기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10kW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210V, 단자 전압이 200V이고 계자 저항이 50ohm이라면 전기자 저항은 약 몇 ohm인가?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분권 발전기 회로 그려봐야 되겠죠? 분권 발전기 회로는 여기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분권 발전기 회로예요. 여기서 10kW면 여기에 이제 연결된 부하가 되겠고요. 10kW. 그 다음에 유기기 전력이 210V다. 발전기가 처음에 유기한 전압
여기가 210V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200V. 여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200V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자 저항이 50오hm. 여기가 이제 50ohm이란 얘기고요. 이때 여기 이 전기자 저항을 구해라. 요거는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 구하는 공식. 여기 유기된 기전력은 단자 전압 플러스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V는 IR 해서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전기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을 더해서 유기기 전력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 구하라는 얘기죠. 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더해진 V는 넘어가서 빼주겠죠. 그죠? 이항입니다. V는 더해졌기 때문에 넘어가면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전류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를 넘겨주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자 저항은 전기자 전류분의 유기기 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유기기 전력은 문제에서 210V 줬어요. 그리고 단자 전압도 문제에서 200V 줬죠. 근데 전기자 전류를 주지 않았어요. 전기자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쭉 흘러서 이쪽으로 흐르고 계자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 쪽으로 흐릅니다. 부하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를 더한 값과 동일합니다. 자, 우선 계자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계자 전류. 계자 전류는 요 계자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런데 자, 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병렬이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한 거예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예. 요게 이제 오음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 여기 200V 걸렸으니까 여기도 200V가 걸려요.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는 R분의 V, 계자 저항분의 단자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하 전류. 부하 전류는 여기 전력, 부하의 전력에다가 여기 걸리는 전압을 나눠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계자 전류, 얘가 부하 전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단자 전압 200V 나누기 계자 저항 50오hm 플러스 용량 10kW니까 기본 단위 와트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 준 거고요. 나누기 단자 전압 200V.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전기자 전류는 54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여기다 적용하고 유기기 전력 여기 단자 전압 여기다가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약 0.19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요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회로를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풀면 좀 어려운 문제더라도 회로 그려놓고 하나씩 정리해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분권 발전기 회로라는 거. 제가 이렇게 그려서 정리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3300대 110V 50kV 암페어 변압기가 있다. 무브와 1대 1차 전류가 0.5A, 입력이 600W라면 자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화 전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자 전류, 이 여자 전류는 1차 무부하 전류예요. 1차 무부하 전류의 철손 전류. 그러니까 1차 무부하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철손 전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자화 전류를 구합니다. 자화 전류. 자, 문제에서 무부할 때 1차 전류, 이 여자 전류죠. 0.5A 줬어요. 그리고 철손 전류는 무부하일 때 흐른 전류가 되겠죠. 철손 전류는. 철손이 뭐예요? 무부하일 때 발생하는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손 전류는 무부하일 때의 입력에서 거기에 그때 걸리는 전압을 나눠주면 철손 전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철손 무부하일 때 입력 600W네요. 600W에다가 1차 전압. 요게 1차 입력이기 때문에 1차 전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3300 해주면 이때 철손 전류는
예, 0.18A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데,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전류 구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압이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이때 요게 이제 철순 전류다 하면, 무브할 때 1차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전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여기다 적용하고 얘 여기다 적용해서 식 정리하면 요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47A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자화 전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5번 유도전동기에서 인가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정격값에서 수 % 감소할 때 주파수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주파수가 감소하면 누설 리액턴스는 감소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 그 인덕턴스 부분에서 이제 누설 리액턴스를 구하는데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계산이 되고 여기서 이 오메가가 2파이 F로 정리가 됩니다. 요 F 여기서 주파수죠? 주파수가 감소하면 누설 리액턴스 감소하겠지요. 근데 여긴 증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6극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 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건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정류자 편간 전압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류자 편간 전압은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전압. 네. 자, 극수는 몇 극? 6극 곱하기 전압. 220V 나누기 정류자 편수 132 해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 계산하면 10V 나옵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간 전압 10V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요거 정류자 편간 전압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해 몇 %인가? 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뭐예요? 출력비지요, 출력비.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 비해 V 결선으로 했을 때는 몇 %까지 출력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자, V 결선의 출력비 몇 %? 57.7%.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출력 비율. 그 기준은 델타 결선의 출력.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V 결선의 출력은 얼마큼 되냐? 델타 결선 출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고요. V 결선에서의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57.7% 나와요. 예, 그래서 V 결선에서의 출력비는 57.7%, 이용률은 86.6%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상의 단자 전압을 V, 유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 자,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의 최대 출력의 부하각은 몇 도? 90도입니다. 90도. 자, 그러면 비돌극형 한상, 단상이에요. 한상의 출력을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부하각, 최대 출력이니까 부하각이 90도지요. 얘를 90도를 적용하면 사인 90도는 몇이죠? 1입니다. 1. 그래서 최대 출력일 때의 공식은 요렇게 나오네요. 네, 요거는 한상이에요.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의 최대 출력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 6극,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는 약 몇 kgm인가? 1극당 자속수는 0.01 웨버이다. 자, 토크를 물어보고 이 토크의 단위는 kgm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크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킬로그램 미터 단위와 뉴턴 미터 단위가 있습니다. 요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는 이런 식으로 구해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여기서 A는 병렬회로수, 극수, 총 도체수, 자속수,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하는 게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고요. 여기다가 9.8을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 단위의 토크가 돼요. 예. 그래서 우선 뉴턴 메타 단위의 토크부터 구해보면 극수가 몇 극? 6극. 그 다음에 총 도체수가 500. 6극 500. 자속이 0.01.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0A. 2파이 곱하기 병렬 회로수는 중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수랑 동일하지요. 그래서 6회로. 예, 이렇게 하고 곱하기 9.8분의 1. 여기까지가 뉴턴 메타 단위의 토크고요. 여기다 9.8 나눠주면 킬로그램 메타 단위의 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8.12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50번 2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255m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자, 직류 분권 발전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회로 그려봐야 되겠죠? 자, 분권 발전기 회로입니다. 분권 발전기는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했죠. 여기서 20kW면 여기 2차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용량 20kW. 그 다음에 여기서 200V는 문제에서 뭐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압을 주면 100% 다 성간전압 또는 단자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200V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무슨 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볼트다 이렇게 줬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자전압이 되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 저항, 여기 전기자 권선이죠. 얘가 0.0255m 할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 변동률 공식 무부하 단자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전격전압 뭐예요? 그냥 여기 단자전압.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압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격전압 나누기 전격전압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부하 단자전압, 이 부하가 없을 때, 이 부하가 이렇게 없을 때 단자전압은 여기서 유기된 전압이 바로 단자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없으면 전류가 없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없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기된 전압이 바로 단자에 걸립니다. 그래서 무부하 단자전압이라는 건 발전기가 유기한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기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 두고 보면 분권 발전기에서의 유도 기전력은 단자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런데 전기자 전류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계자와 부하 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여기에 뭐 계자 권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시.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그냥 다 부하 쪽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하 전류 어떻게 구해요? 여기 P에다가 전압을 나누면 전류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단자전압 플러스 요게 지금 전류값이에요. 곱하기 전기자 저항 해서 단자전압 200 플러스 200분의 200 곱하기 10의 3승. 요거는 200kW를 와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요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은 이때의 무부하 단자전압, 즉
이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 유기 기전력 225V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해서식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 고학력 계산기 누르면 1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직류기에서의 무브와 단자 전압은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이라는 거. 예, 직류 발전기에서 무브와 단자 전압은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 유기한 전압인 유기 기전력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3300대 200V 50kVA인 당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를 각각 2.4%, 1.6%라 하면 이때 임피던스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임피던스 전압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 전압. 네, 이렇게 구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문제에서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줬죠? 요거 임피던스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루트를 씌워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 적용하면 2.882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격 전압은 1차 전압을 의미합니다. 왜냐?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때 2차는 단락시켜요. 2차가 단락되면 전압은 0V가 되겠죠. 2차 전압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건 1차 전압입니다. 1차 전압. 그래서 1차 전압 3300V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적용이 되고요. 요 계산하면 95.04V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전압 구할 때 여기서의 전격 전압은 1차 전압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도 방법으로 틀린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저항 들어가면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이죠. 권선형. 예. 2차 저항 권선형 그리고 비례추이. 요거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틀린 건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53번 와전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와전류손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속 밀도 여기 있죠. 와전류손과 자속 밀도는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와전류손을 감소시키는데 자속 밀도를 얘를 증가시키잖아요. 그 와류손 증가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와류손, 와전류손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거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번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로 사용하면 동기조상기 뭐죠?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의 위성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 위상특성 곡선, V곡선이라고도 하죠.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동기전동기, 즉 동기조상기로 이용되는 전동기를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와의 관계를 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 부분 제일 낮은 지점이 역률이 1인 지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자전류를 적게 흘리면 부종여자했다, 많이 흘리면 과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부종여자했다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부종여자 하면은 이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로 작용하고요. 전류, 역률이 다 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상전류, 지상역률 이렇게 불러요. 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과여자시키면 이 동기조상기는 콘덴서로 작용하고요. 전류 위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 진상 전류, 역률도 빠른 역률, 진상 역률 이렇게 부릅니다. 예, 문제에서는 부종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리액터로 작용한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요거 위상특성 곡선
전력공학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전부하에서 철손과 동손의 비율이 1대2인 변압기에서 최대 효율이 될 때 부하율은 약 몇 %인가? 자, 변압기의 최대 효율일 때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입니다. 요 내용을 식으로 정리하면 철손은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을 곱해서 동손을 구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부하율 물어봤죠. 그래서 부하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동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하율의 제곱은 동손분의 철손이다. 여기 양변에 루트 씌우면 여기 제곱과 루트는 없어지죠. 그래서 부하율은 요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일 때 부하율은 요렇게 나타내고요. 퍼센트 단위로 구한다. 그럼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단위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철손과 동손이 비율이 1대2란 얘기는 뭐냐면 철손이 1일 때 동손이 2란 얘기예요. 그러면 철손에다 1 적용하고 동손에다 2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때 부하율은 70.7%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철손과 동손의 비율이 1대2일 때 변압기에서의 최대 효율이 될 때 부하율은 70.7%. 그러니까 변압기 전체 용량의 70.7%의 용량을 사용할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 된다. 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최대 효율 조건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6번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기기는 초퍼.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뭐죠? 계자가 만들어낸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들어낸 자속에 의해 감소되는 현상을 우리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자속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네. 주 자속이 감소하는 게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또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또 나와요. 거기서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도 있어요. 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 예, 요게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직류기와 동기기 따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58번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 발전기는 자,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직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에는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 균합선이 뭐냐면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조건이 뭐죠?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위상, 크기,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된다. 요게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네, 기전력의 위크주파. 네, 위크주파. 근데 여기 크기가 같아야 돼요. 기전력.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병렬 운전할 때. 그런데 직권이면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걸 직권이라고 하죠. 이거를 병렬 운전합니다. 두 개를 병렬 운전하는데 자, 얘가 계자 저항이에요. 이 계자 저항에 이 직렬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서로 다르면 계자가 주 자속을 발생시키는데 그 발생되는 주 자속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 자속의 크기도 달라져요. 달라지면 이 발전기가 발전하는 그 기전력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러면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부하가 연결되지 않아도 전류가 흘러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계자와 이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이 되면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일정해져요. 네, 병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좌에 걸리는 전압도 일정해지고 유기되는 전압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다 해서 요 선을 균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권발전기, 그리고 복권발전기는 뭐예요? 직권과 분권이 들어가 있는 발전기가 복권발전기죠. 여기에도 직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합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합선이 필요한 발전기는 직권발전기와 복권발전기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매분 1164이면 극수는 단슬립은 3%이다. 자, 극수를 구하라네요. 자, 우선 문제에서 준 게 주파수였고요. 회전수, 분당 회전수니까 요건 RPM이 되겠죠. 그죠? 분당 회전수. 실제 회전하는 회전수가 되겠네요. 그 회전수를 줬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극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유도전동기에서의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1-슬립의 동기속도. 동기속도는 120 주파수에다가 극수를 나눠서 구합니다. 예. 요게 회전속도예요, 회전속도. 근데 여기서 극수 물어봤죠? 극수. 얘 물어봤네요. 그러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극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1-슬립 3% 0.03 적용하고 회전수 1164회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이때 극수는 6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유도전동기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이고요. 얘는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광범위한 속도 제어 나오면 전압 제어.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글로 나와 있는 건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답은 이거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한 번은 해설이랑 똑같이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회로 막 그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신 후에 공부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